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돈이 되는 뉴스 첫 번째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3분기 발표가 됐는데요. 스마트폰의 호조세가 눈에 띄는 실적이었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가 주춤하니까 그를 대체하는 스마트폰이 돋보였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멘텀 내년에 또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년에 중대한 변화가 일단 두 가지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5G 개화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5G 폰이 팔려봐야 뭐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몇천 대 수준일 텐데 내년엔 2억 2천만 대까지 글로벌 판매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본 뉴스는 애플도 8천만 대까지는 출하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5G 개화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5G 폰에 대한 이제 관련된 부품주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갤럭시 폴드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갤럭시 폴드가 지금까지는 약간 시그니처 폰의 정도로 해석이 됐다가 이제 내년엔 대중화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도 상당히 크겠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부품주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PCB 쪽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MLCC 관련돼서 우려감이 조금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MLCC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가 올해 같은 경우 무라타의 증설과 함께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증설과 함께 어떤 공급이나 가격이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실적만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원대까지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올해는 좀 정체가 되는 하향 정체가 되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분기 실적 자체로 보게 되면 개선된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도 지난 2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24% 늘어난 1,800억까지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변화가 살아난다는 것점과 함께 또 내년에 대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조금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기가 가장 큰 탑픽으로 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턴어라운드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또 5G 통신 장비에도 역시 PCB가 또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MLCC 대표 주자인 삼성전기 몇 등급 주시겠어요? 네, 등급은 가장 좋은 5등급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입니다. 원래 하셨던 게 맞습니다. 1등급? 1등급이 가장 좋은 겁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1등급으로 말씀드리고 가장 좋은 1등급? 네, 1등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PCB 관련된 쪽도 4G나 그전 부분들과 다르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 고용량의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D램 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수반되는 인쇄 회로 기판 같은 경우도 좀 더 달라진 그래서 더 집적도가 높은 쪽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쪽에 대한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 대한 분위기를 바라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따라서 전략까지 짜게 되면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 한 11만 원대 초반이면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차로 목표가는 이격이 한 번 더 벌려지는 13만 원대 그리고 순저가는 10만 2천 원대로 대관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5G 스마트폰, 여기에 갤럭시 폴드까지 모멘텀 가세할 삼성전기의 투자 등급 1등급 확인했습니다. 다음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왕홍 효과로 아모레퍼시픽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은 사실 뭐 외의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물건을 떼가서 파는 그분들이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받으시니까 마진이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왕홍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윈윈하나 봐요. 어떤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어떤 입점에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나오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이나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은 영향이 좀 적었다는 쪽과 함께 무엇보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한국의 화장품이 경쟁력을 잃는다. 이런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진 시각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조금 중국에만 너무 목매단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9월달 화장품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쪽이 일본 쪽으로 판매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한 네. 두 자릿수 이상, 20%대 이상 와. 늘어나는 수치고요. 거기다가 미국도 의외로 판매가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력인가요? 높아지는 건가요? 브랜드력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미국인들도 한국 화장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수출 동향에서 지난달에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한 5% 이상은 증가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떤 실적과 관련된 수출 동향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 요즘 회복세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드디어 월별 입국자 수가 50만 명대가 넘었다는 부분들. 네. 그와 함께 최근 들어서 또 중국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는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들과 함께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해보게 네. 되면 일단 아모레 퍼시픽이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이 빠진 종목, 대표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특히 화장품 매출이 80%까지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제 최근에 가구와 주얼리까지도 확대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브랜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무엇보다 낙폭 과대를 꼽을 수 있겠죠. 4월 달에 고가가 33만 8천 원대였는데 지금 20만 원대 중반대 정도면 40% 이상 아직까지는 하락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 대비에 대한 낙폭 과대를 반응하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성장세는 우려보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83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50%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성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어간다는 쪽이고요. 단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수준은 있다. 하지만 낙폭 과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메리트가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많이 빠지면 이제 잘 좀 봐야 되는 종목인 게 그쵸. 브랜드가 괜찮아요. 네, 제가 괜히-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더 자주를 좀 자주 쓰거든요. 아, 예, 예. 자주를 자주 쓰는데 네. 좀 괜찮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무인양품이라든지 네, 네. 유니클로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즈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좀 더 브랜드력을 잘 높여서 해외까지 잘 또 뻗어 나가야 되겠죠. 실적 성장세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등급은 얼마 주시겠어요? 네, 1등급보다 조금 낮게 2등급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입장 쪽에 대해서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한 20만 원대 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가격대보다 살짝 낮은 정도쯤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로 23만 원대, 손절가는 18만 4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수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들이 많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2등급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빠지지 않는 뉴스들이 2차 전지 관련한 또 뉴스들인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르노 삼성과 함께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불은 안 날까요? 그게 걱정이죠. 네. 불이 안 나야 될 텐데요. 그래야 어느 정도 좀 안도하는 모습들이 2차 전지 쪽에서도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동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어떤 글로벌 어떤 지금까지 전기차를 주도했었던 미국과 중국이 아무래도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하향화돼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지급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정책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짝 꺾였다는 부분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이 ESS 화재와 관련돼서 단기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는 관련들이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중기적으로 전기차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어떤 하락했을 때마다도 조금씩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다 하는데 그중에서 음극재 부분은 독점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3분기 영업이익이 280억대로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줄었다는 데서 약간 실망감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실적이면은 시가총액 거의 2조 9천억까지 나오는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감들 이런 쪽이 주가에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그래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음극재 2공장이 1단계가 증설이 되고요. 네. 거기다가 내년 3월 말이면은 양극재 2단계까지 증설하면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계획대로 차곡차곡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늦더라도 실적에 대한 반영 부분들이 차곡차곡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들 최근에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안 볼 때 좀 안 좋을 때 좀 사두는 게 성장성이 좋은 분야는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15년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아서 네. 좀 더 부담이 없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찍고 조정을 받은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거든요. 그렇죠. 대시세를 일단 또 냈기 때문에 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어느 정도 우려감 때문에 많이 밀렸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들이 살아나는데 네. 아직도 어떤 기대감을 또 마냥 크게 갖기에는 또 힘들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현실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등급 정도는 한 3등급 정도로 해서 어떤 트레이딩 관련된 쪽을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 보자라는 쪽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매수가는 48,000원대 정도로 약간 좀 낮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4,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증설을 해 나갈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그룹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쪽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48,000원 아래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는 57,000원까지의 시간 투자, 손절가는 44,500원 선 제시하면서 투자 등급은 3등급 매겨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